전통의 향기가 그윽한 언덕 위의 마을. 만추가 깊어가는 계절, 경북 영양군의 두들마을을 찾은 배국희와 고다혜. 그들이 또 하나의 인연을 맺은 종가는 종손 이돈 씨와 종부 조기분 씨가 살고 있는 재령이 씨 석계종가인데요. 우리나라 최초의 한글 조리서 음식 디미방으로 유명한 재령이 씨 석계종가. 과연 이 종가에서는 또 어떤 새로운 이야기들이 펼쳐질까요? 단풍이 곱게 물들어가는 가을. 이런 날씨에 새로운 곳을 간다는 것 자체가 사람의 마음을 설레이게 합니다. 오늘 또 다른 종가를 만나기 위해 발걸음을 옮기는 배국희와 고다혜. 새로운 종가를 찾아 나서는 그들의 발걸음은 언제나 오선지 위의 스타카토처럼 경쾌하기만 합니다. 하나, 둘, 셋. 여행길에서 만난 멋진 풍경을 그냥 지나칠 순 없겠죠. 곱다. 너보다 배경이 훨씬 예쁘잖아. 아, 이 배경 속에 있으니까 나까지 얼마나 예뻐 보이네. 무치네 그냥. 이 날씨 너무 좋다. 가을이야. 야, 이 바위 봐라. 가을밤. 비어팀이여 베개를 접친다. 달이 밝다. 아니, 오라버니, 이 시랑 이 날씨 정말 그야말로 눈이 시리도록 아름다운 가을날이다. 일단 색깔 봐. 누가 내가 그냥 그림을 발라놨어. 파스텔 그림을. 물감을 쫙 뿌려놨어. 자, 우리는 이런 풍경을 지금 뒤로 하고 일단 가야지. 일단 또 길이 예쁘니까 걸어가 보자고. 좋아. 수백 년 된 고택들이 언덕 위에 옹기종기 모여있는 이곳은 경상북도 영양군 석보면에 위치한 두들마을. 조선시대의 유학자였던 석계 이시명이 1640년 이 두들마을에 정착한 이후 재령이 씨 집성촌을 이뤘다고 합니다. 야, 그야말로 눈이 시리도록 아름다운 가을날이다, 오라버니. 눈을 못 뜨겠어. 내 미모 때문이 아닐까? 아니야, 너 빼고 다 예뻐서 눈이 부셨어. 와, 근데 여기 진짜 좋다. 아, 오늘은 길도 너무 예쁘고 전부 다 고택이라서 타임머신 타고 온 것 같아. 이 날씨와 이 고택이 어우러진 이 풍경이란 정말. 진짜. 근데 오늘 우리가 온 데가 어디지? 오라버니, 경북 영양 아닙니까? 영양! 하고도 두들마을. 두들마을이 무슨 뜻일까, 나? 두들이 뭘까요? 두들이다. 아니야, 그 두들의 두들은 순 우리말로서 언덕 위의 마을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지요. 자, 그렇다면 이 두들마을에 우리가 방문할 종갓집은 과연 어딜까, 나? 하나 둘 셋 하면 같이 말해보기. 공부했나 안 했나? 자, 하나 둘 셋. 석계! 가만있어 봐. 둘 다 하는 얘기가 맞는 것 같아. 맞은 것 나는 같아. 일단 재령이 씨의 종가야, 이곳이. 나는 석계 이시명 선생님의 종갓집을 찾아보고. 그렇지. 재령이 씨의 종가인데 석계 이시명 선생님이 또 여기 사셨던 거야. 야, 우리가 아는 수준은 이제 여기까지가 딱이야. 자, 이제 더 아는 거 없지? 없어. 자, 그럼 얼른 들어가서 알아보자고. 들어가자. 들어가서 공부해야 돼. 안녕하세요. 계세요?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오늘 종가의 주인공 재령이 씨 석계파의 13대 종손 이돈 씨. 이돈 씨는 석계 종파를 바로 세우기 위해 자신의 모든 삶을 종가를 위해 헌신한 분이시랍니다. 야, 여기 이렇게 앉아서 보는 또 가을 풍경이 되게 멋지네요. 선생님, 근데 제가 여기가요, 재령 이씨 종가라고 알고 왔는데 맞게 찾아온 거예요? 네, 이 집은 재령이 씨 석계 종가입니다. 그럼 역사가 어느 정도로 깊을까요? 석계 종가는 이곳에 입향하신 저희 13대조 되시는 석계 할아버지와 장씨 할머니께서 이곳에서 입향해서 사시던 집입니다. 그래서 1640년경에 이곳으로 오셨습니다. 역사가 상당히 깊은 것 같은데요.
석계 이씨 하면은 사실 저희가 잘 모르는데 혹시 어떠한 분들이 좀 유명하신 분들인지 좀 알 수 있을까요? 후대는 이 마을에 여러분들이 이 집 뒤에 보면은 이문열 작가가 황공문학의 예, 고장. 그렇습니다. 네. 아주 열심히 광산문학연구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항일 시인이 이병각 항일 시인, 이병철 항일 시인 같은 분도 계시고 또 이 독립운동한 분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파리장서에 서명한 이돈호, 이상호 이와 같은 분들도 이 마을 출신입니다. 역사의 중심에 서셨던 분들이 많은 정말 유서 깊은 곳에 저희가 와 있는 거죠. 예, 이 마을을 우리가 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은 이 마을에 입향하신 우리 석계선조와 장씨 할머니께서 이곳에서 오실 때 도토리 나무를 이렇게 보시면 아시지만 이 마을 전체가 고목들이 있습니다. 이 도토리 나무를 심어서 정묘호란, 병자호란으로 인한 그 피난민들 또는 이 농사가 잘 안 돼서 가뭄 들어서 유랑민들 그리고 그 이지할 곳 없는 분들의 구빈하는 양식으로 쓰고 또 가족들도 함께 도토리죽을 먹고 그 어려운 시대를 넘겼습니다. 석계 이시명은 병자호란으로 국치를 당하자 1640년 벼슬을 버리고 두들마을에 입향해 학문을 연구하고 후학을 양성했는데요. 특히 이곳에 터를 잡으면서 부인 장계양과 함께 도토리나무를 심어 굶주린 사람들에게 도토리죽을 쏘아줬다고 합니다. 검소한 삶과 이웃을 향한 헌신적인 마음. 이러한 재령이 씨의 노블레스 오블리주 전통은 광복 직전까지도 계속됐다고 하네요. 어르신, 저는 또 이 여자로서 궁금했던 게 이 종가가 음식으로 또 굉장히 유명하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할머니께서 1616년에 우리 재령이 씨 문중으로 시집 오셔서 음식 디미방이라는 책을 1672년에 이 책을 쓰셨습니다. 그 책은 순수한 우리 한글로 쓰신 동아시아에서 최초의 요리서로 학계에서 알려져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146가지의 음식 종류가 적혀 있는데 레시피가 하나하나 적혀 있고 그 음식을 만드는 데 대한 조리 교육까지 안내되어 있어서 현대인들이 쉽게 만들어 먹을 수 있는 그러한 요리서입니다. 야, 그렇게 의미 있는 음식 저서 음식 레시피죠. 쓰실 정도면 굉장히 그 실력이 대단하신 건데 제가 오기 전에 공부를 좀 했거든요, 어르신. 근데 처음 본 음식들이더라고요, 다. 예, 이제 할머니께서 책을 쓰실 때 이 네. 세상에 흔히 먹지 않는 음식을 쓴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 특히 보면은 술이 51가지가 있는데 이 술을 왜 이렇게 많이 했느냐 하는 이유를 적어 놓은 것을 보면 술 담는 것이 너무 예민하고 어렵기 때문에 술 담그는 법 51가지를 적는다라고 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요리도 상당히 잘하셨던 걸로 알고 있지만 또 학문에도 엄청난 또 이렇게 지식이 또 되게 넓으시다고 들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신사임당과 비교할 수 있는 분이시라고 이렇게 듣고 왔어요. 어떤 분이셨는지 좀 더 자세하게 좀 듣고 싶거든요. 특히 할머니의 그 시집 오시기 전에 시에서 쓴 시가 4편이 있습니다. 학발시라든가 소소음이라든가 경신음이라든가 성인음 같은 이 시 4편을 보면은 학발시는 현재 초서로서 우리나라 여성으로 아주 우월한 글씨라고 평가를 받고 있고요. 그리고 특히 자녀들 교육에 있어서 할머니께서는 많이 아는 것보다는 너들 글 잘하는 것보다는 조그만 일이라도 선한 일을 했다는 얘기를 내가 듣는다면 오래도록 내가 내 마음속에 간직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 듣고 보니까 뭔가 그 어른들의 숨결이 여기서 이렇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앉아있는 저한테. 아니 음식도 잘하시고 교육도 잘하시고 이모도 예쁘셨을 거야. 모든 걸 다 가지셨던 분이네.
석계 이시명의 부인인 장계향은 아들 모두를 훌륭한 학자로 키워냈고 특히 146가지의 조리법이 담긴 최초의 한글 음식 조리서 음식 디미방을 쓰기도 했습니다. 조선시대 여인 중 유일하게 여중군자로 불리며 신사임당과 함께 현모양처의 대표적인 인물로 꼽히고 있는데요. 뿐만 아니라 시와 서예, 그림에도 조예가 깊었다고 하네요. 석계 이시명과 함께 재령 이씨종가의 대표적인 인물이랍니다. 무엇보다 또 이렇게 이시명 선생님 댁에 왔는데 선생님의 어떤 이야기도 즐거웠지만 저는 흥미로웠던 게 그 안주인님, 정부인님에 대한 이야기가 되게 흥미로웠어요. 신사임당과 이렇게 견줄 수 있을 만한 인물이셨다고 얘기를 들었고 또 무엇보다 여기 올라오다 보니까 요리를 배우고 또 요리를 체험할 수 있다고 하는 공간이 많았는데 요리에 대한 어떤 이야기들이 상당히 저한테는 좀 새롭고 좀 많이 알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종손 이돈 씨는 석계종택에 앞서 석계고택을 소개해 줬는데요. 이곳은 석계 이시명과 부인인 장계양이 살았던 곳으로 민속자료 91호로 지정된 곳이기도 합니다. 여기는 어디예요? 이 집은 석계고택이라 하는데요. 우리 석계 선조께서 이곳에 입향하실 때 사셨던 집입니다. 그럼 이시명 선생님께서 직접 여기에 사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제 인조, 현종조에 걸쳐서 1640년에 이곳에 오셔가지고 1653년까지 14년간 이곳에서 사셨고 또 장씨 할머니께서는 석계 할아버지가 안동에서 돌아가시고 다시 이 집으로 와서 이 집에서 1680년에 할머니께서 돌아가신 석계고택입니다. 가난한 이들을 먼저 생각했던 석계 이시명과 부인 장계양의 정신이 그대로 물들어서인지 집은 소박하고 단출하기만 한데요. 하지만 수백 년 세월의 흔적을 머금어서인지 고색 창연한 멋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오랜 세월이 흘렀건만 고택에서는 안주인이 살아있을 때처럼 금방이라도 연기가 피어오를 것 같네요. 근데 저희가 이제 정갓집을 몇 번 가봤는데요. 다른 집은 규모가 되게 크고 으리으리한데 여기는 되게 소박하고 되게 정겨운 느낌이 나거든요. 그 할머니께서 어릴 때부터 이 성인이 되는 것을 항상 생각하고 소박하고 또 가난하게 또는 이렇게 넘치지 않게 이렇게 사는 것을 하나의 생활화했는 겁니다. 이 집을 보더라도 할머니 삶이 어떻게 살았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그 생각을 사상을 실천하면서 사셨다는 게 그게 그러니까. 진짜 대단하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모든 걸 글을 배워가지고 실천하지 않으면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실천이 가장 중요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무언가 내가 배웠으면 그것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왜 옛날에 양반들은 집이 방이 99칸이었다고 그런 얘기를 들어서 되게 으리으리하겠지라고 생각하면서 딱 들어왔는데 단출한 거예요. 그래서 되게 소박하고 검소하게 사셨구나라는 걸 느꼈는데 생각은 검소하게 살자라고 할 수 있지만 그거를 실천하는 게 정말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걸 실천하면서 사셨다는 거. 지혜로운 여성이셨던 것 같아요, 되게. 재령이 씨 석계종파의 13대 종손인 이돈 씨. 1년에 제사만 15차례를 치러낼 정도이니 숨 돌릴 틈 없이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는데요. 종택을 방문하는 손님들 맞이하랴, 오래된 종택과 사당을 정성 들여 관리하랴, 하루 24시간이 모자랄 정도입니다. 저는 이 할아버지 할머니가 돌아가셨지만은 살아 계시는 조상으로 생각을 하고 모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석계 할아버지와 장씨 할머니가 여기 계시면서 자손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하나하나 다 보시고 계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설이 되면 먼저 석계 할아버지 네 분께
음식을 올리고 또 구하고, 또 집안에 좋은 일이 있을 때 또 이곳에 와서 구하고, 만약에 자손 중에 장관이 됐으면 그분들이 와서 또 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살아계시는 조상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돈 씨는 가문의 영광을 다시금 재현하기 위해 젊은 날 직업을 바꿀 정도로 지금껏 가문의 종손으로서 불철주야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았는데요. 조상들이 아직도 자신들을 지켜보고 있다는 생각으로 행여 조상들의 명성에 해를 끼치지 않을까 늘 몸가짐과 마음가짐을 바르게 한다는데요. 이것이 바로 종손의 숙명 아닐까요? 3대 4분의 불천이가 계신다는 것이 자랑스럽고요. 또 이 할머니께서 남기신 유목이 이 음식 디미방이라는 책하고, 또 정가보첩이라는 수첩하고, 또 학발시첩, 할머니 실기 같은 것이 이 석계종가의 소중한 유목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두들마을에는 유난히 도토리 나무 고목이 많은데요. 두들마을 언덕에 뿌리 내린 아름드리 나무들은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겪으면서 궁핍해진 주민들에게 도토리죽을 끓여주기 위해 석계 부부가 이곳에 터를 잡으면서 심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예민 정신을 몸소 실천한 조상들의 정신이 후손들은 자랑스럽기만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조상의 정신을 기리고 이를 이어받기 위한 노력 역시 게을리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곳에 오시기 전에 이 영남에서 5번째 가는 부자집이었습니다. 만석군 집에서 오실 때 재산을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다. 그럼 그것은 내가 노력한 재산이 아니라는 거기 때문에 그 재산을 전혀 가져오지 않고 이곳에 와서 도토리 나무를 심어서 식구들과 또 우리보다 더 가난한 사람들을 구빈한 것이 우리 문중으로서는 그 할머니에 대한 존경심을 갖고 있습니다. 두들마을에는 재령이 씨 석계종파와 관련된 많은 유적지가 있는데요. 그중 석천서당은 석계 20명이 1640년부터 14년 동안 머물며 자식들에게 가학을 가르치던 곳인데요. 이곳에서 가르침을 받은 7 아들들은 모두 학자로 대성했을 뿐만 아니라 행실도 반듯해 주위에서 칠연자라고 불렸다고 합니다. 두들마을 입구 오른쪽 바위벽에는 낫기대라는 글씨가 새겨져 있는데요. 석계 20명의 넷째 아들인 항제 이숭일이 새겼다는 낫기대는 배고픔을 즐기는 대라는 뜻으로 석계 부부의 청빈한 삶을 대변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 마을에 이제 첫째 오시면 할머니께서 자식들에게 교육시킨 낫기대와 세심대의 그 정신과 또 도토리로서 국민들을 이렇게 구빈한 것, 그리고 할머니가 말년에 쓰신 음식 디미방 책에 대한 것을 직접 음식을 만들어 보고 맛을 볼 수 있는, 체험할 수 있는 그 체험 기회가 아주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두들마을에는 재령이 씨 석계종파의 전통과 음식 디미방의 음식 문화를 경험하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끊임없이 찾고 있는데요. 때문에 석계종파의 종손으로서 이곳을 찾는 이들에게 가문의 사랑과 가문의 정신을 알리기 위해 종손 이돈 씨는 항상 공부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저는 정말 그 종손의 그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했습니다. 일제와 6.25로 인해서 특히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시다 보니까 종손에 대한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것이 제가 늘 마음에 참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아들 때는 좀 더 종손을 하려면 종손에 대한 그 생각, 마음이나 배움이나 그걸 좀 했으면 했는데 그것도 그렇게 되질 않더라고요. 요즘 시대가 이 종가를 지키는 문제, 문화를 지키는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두는 집들이 점점 줄지 불어나질 않으니까 그것도 그리 쉽지 않더라고요.
재령이 씨 석계종가에 대해 알아가는 사이 벌써 해는 서산 너머로 기울어져 가는데요. 웬일이야? 오빠 여기가 바로 오늘 우리가 잘 방이라는 거. 와, 여기 대박이다. 완전 넓어. 완전 좋겠다. 나도 자고 싶은데. 무슨 말이야? 나 오늘 못 자. 왜? 나 일해서 갖고 서울 가야 돼. 그런 게 어딨어? 그런 게 어딨어? 여기 있어. 나 지금 나 갈래리에서 끝단 말이야 지금. 거짓말. 진짜 나도 자고 싶은데. 아우 진짜 내가 잠을 자야지 피로가 풀리는데 말이야. 이렇게 이걸 못하고 간다는 게 진짜 아쉽다. 그렇게 재령이 씨 석계종가에서의 첫날을 마무리할 시간. 다혜 씨가 재령이 씨 석계종택에서 고즈넉한 밤을 보낼 설레임에 차 있는 것과는 반대로 우키 씨는 이제 아쉬운 이별을 고해야 하는 상황에 서운함을 감추지 못합니다. 무척 아쉽습니다. 지금 서울에 급한 일이 생겼는데 안 갈 수도 없고 진짜 무엇보다 여기가 음식이 상당히 유명한 고장으로 알고 제가 여기를 왔는데 구경도 못하고 바로 가야 되는 게 진짜 너무 슬프고 진짜 너무 서운한 마음과 그리고 요즘 좀 피곤했는데 고택에서 자면은 제가 피로가 쫙 풀리거든요. 근데 그걸 또 못 느낀다는 게 여러 가지로 지금 마음이 복합적으로 무겁습니다.